도 문송합니다. 네. 서울대 인문사회 합격자 44%는 이과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뉴스는 원래 우리 백 교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샤심배심 에듀 뉴스를 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국내 입시에 관심을 갖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네. 저도 아까도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고, 저는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네. 이제 석사도 교육공학이라고 해서 교육학이지만 이제 공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과적인 건데,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물론 지금은 입시라든지 취업에는 이과가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네. 사실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인문학이. 저는 인문학을 두 종류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한 인문학. 두 번째는 내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인문학. 이거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잔잔한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드라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내 마음이 흔들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마음이 흔들리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불안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질투하거나 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많은 감정들이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마음 탓. 저는 이거를 정화시켜주는 게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미죠. 지식이라는 거는 재미잖아요. 향유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조각을 봐, 어떤 그림을 봐, 어떤 건축물을 봐, 정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내가 남의 지식을 내가 차용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즐기는 거죠. 이건 행복이란 말이야, 행복. 그쵸, 내가 그쵸. 행복해지는 방법.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문학은 필수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뭐 했냐면, 요 1단계 내 마음, 내 지식 위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비문학적인 게 과학, 기술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요 타인하고 공유하려면요 그쵸. 감정선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야. 인문학은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지. 매개체가. 그래서 1, 2, 3, 4렘 4의 인문학이 또 뜨는 거지. 저는 탑건을 보고 진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거 한국 영화 아니야? 감정선이 한국 영화 같아. 미국 영화는 왜 보면 우리가 저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게 없어졌어. 요즘은 다 글로벌화 돼가지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넷플릭스에서 뜨는 한국 컨텐츠들, 한국 영화도 보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부감 없이 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각 나라 색깔은 그냥 표현에 들어가는 거고 밑에 있는 인간 심리는 글로벌이야. 이게 지구인의 심리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탑건을 보면서 일도 부대끼는 게 없더라고. 감정선으로. 어떤 건 부대끼잖아. 왜 그렇죠. 우리가 뭐 웨스턴 마카로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옛날 그 미국 영화, 서부 영화 보면 너무 안 맞잖아. 근데 이번은 이제 이거는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은 감정으로 보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불편함이 없더라. 탑건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아니, 저는 또 저도 너무 좋아요. 꽂히면 네, 다 연결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인문학을 좋아하는 게 왠지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도 우리가 그 테크 기업의 CEO지만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관심 많고 종교에 영상 또 많이 귀에 했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뭘 좋아하고 어떤 때 행동의 변화가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뭐 인류학이 이런 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역사가 하나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거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뭐 영어 전공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외국어 전공, 그 다음에 인문학 전공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학교의 전공은 그냥 교양 과목으로 아니면 도구 과목으로 외국어하고 인문학이고 전공은 진짜로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추세가.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인문학과를 가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아예 성향이 다 다르지만
현재 입시에서는 과학기술 쪽이 훨씬 더 입시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작년 입시에서 이과 침공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과 침공. 이거는 좀 무슨 얘기냐면 이 뉴스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대 인문사회 합격자의 44%가 이과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정시에서 과학탐구를 시험 본 학생들이 경영경제 자유전공에 대략 들어갔다. 뭐 철학과까지 들어갔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수시하고 정시에서 수시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를 가진 않아요. 정시가 문제죠, 정시. 왜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시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서 공통 과목이 22문항, 선택이 8문항인데 선택은 문과 아이들이 지원하는 확률과 통계, 이과 아이들이 지원하는 미적분, 기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적분을 100점 맞는 거랑 확률과 통계를 100점 맞는 거랑 이게 원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이과생들이 미적분이 더 높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입시를 치를 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잖아요. 근데 탐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탐이 있고 사탐이 있고. 그런데 이과 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나는 사탐은 안 받아 이러는 거야. 근데 문과는 나는 사탐, 과탐 구분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과탐 받은 애 중에서 수학에 유리해서 총점수가 높은 애들은 인문계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32개 대학이 있는데 내가 한번 15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런데 문과를 가면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꾸는 거야. 그런 게 있네요. 네.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탐구에 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게 다른 거야. 인문대학들은 다 과탐, 사탐 다 받아. 정시에서. 근데 대부분의 이과대학은 아니야 나는 과탐만 받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과탐한 애들이 들어와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경영경제, 사학과도 마찬가지고 자전도 마찬가지고 자유전공은 다 또 전공 설계라든가 자기 전공을 갖다 고를 수 있거든요. 좋은 과란 말이에요. 다 이과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문과는 무지무지 불리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입시제도가 조금 변경이 돼야 돼. 근데 이게 한번 결정되면 오래 가고 특히 또 대학 입장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선호하게 돼. 수학이라는 거는 기본 학문이잖아. 수학과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건 논리고 추론이고 그런 기본적으로 학문을 대하는 자세거든.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를 원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는 도구고 외국어는 도구고 인문학은 이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과 방향으로 나가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야. 이미 입시에서 이게 불리하다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아야죠.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책 읽는 거를 현서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또 문학보다는 논픽션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키워줘야 되는데 인문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쪽을 좋아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대학은 그렇지만 대학원을 갈 때는 여기에 전공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전공과 우리 아들도 국제학부에서 로보틱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영어 중요하고 수학 공부해야 돼요. 입시랑 관계없이.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수학 공부를 한다고. 대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있는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또 하는 거잖아. 한 번 더 필요 없이. 근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제대로 하라는 얘기. S님이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마음이 안정되면 샤론코치 TV를 시청한대요. 안정돼야지 뭐가 들어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안정돼야 돼, 마음이.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중요하다는 얘기. 한국이 영화계에서 핫해다. 수요자가 많다. 탐 크루즈도 한국을 좋아하는 영화배우다. 문과 성향 아이가 이과 성향 키우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냥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말고 이거는 자극의 양이에요. 사실 이과 아이들이 이제 국어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국어 공부할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그렇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네. 시간이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서는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현선 요새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그림 제일 그리기. 많습니다. 꿈이 영화 감독이라고 7살 때 말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변경되지 않고 있고 요새는 이러저런 이제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따라 그리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네. 저희 아들도 그림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인포그래픽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사진 찍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 스케치하는 거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다 같은 거.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능력을 많이 키워주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네, 아주 중요한 창작할 겁니다. 수 있는 능력들.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이과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적어도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수학에 그 수능 수학에서 공통이 22문항 그다음에 선택이 8문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변별을 이 선택 과목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공통문항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재학년 심화를 꼭 해라. 그래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꿀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문과야. 그래서 수학을 설렁설렁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깊게. 적어도 초사, 초급들은 깊게 들어가라. 그래야지 이게 몸에 배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문항은 우리가 다 맞아야 된다. 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